애들의 와글와글 시시콜콜한 이야기 TMT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은용, 우정입니다. 왕! 안녕! 오늘의 주제는 두둥 두둔. 휴식입니다. 이거 휴식 어쩌다가 정하게 됐더라? 수많은 주제 키워드를 얘기하다가 휴식만 한 게 없겠다. 맞아. 정말 어렵다 이런 어. 얘기를 하다가 가볍게 떠들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휴식을 정한 것 같네요. 맞아요. 원래는 막 무슨 뭐 여행을 해볼까, 뭐 맞아요. 휴가 취미를 차니까. 해볼까, 맞아. 이런 얘기 막 하다가 뭔가 휴식이 약간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조금 큰 주제인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뭐 휴식을 잘 못하다가 또 나름 휴식을 잘 챙겨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얘기를 매 회차마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로 지금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이 아닌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좀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도 했어요. 여가 시간이나 여유 시간도 좀 다르게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명확하게 일과 일이 아닌 시간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은영부터 일이 아닌 시간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평일에는 사실 칼퇴를 하고 들어온다고 해도 집에서 밥 먹고 청소를 좀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좀 본다거나 이러면 곧 잘 시간이라 여유 시간 많진 않은데 통틀어서 좀 생각하면 하나만 꾸준히 디깅하는 편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하는 편인데 보통은 취미를 즐기는 것 같아. 취미라고 하면 또 이것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너무 넓은 이야기인데 일단은 뭐 여행 가는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맨날 얘기했던 것처럼 공연이나 전시 보는 거,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보거나 아니면 좀 쓰는 시간도 나한테는 일이 아닌 시간에 하는 일이기도 하고 운동을 가거나 데이트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커뮤니티 활동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강연에 간다든지 해서 배우는 시간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의 휴식을 좀 폭넓게 다루고 즐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생활에서 먹는 거에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맛있는 해먹는 거? 해먹는 날도 있고, 아니면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일 아닌 시간에 뭘 하나를 생각하면 먹기의 비중이 좀 큰 것 같다? 특히나 요새는 좀 더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4년 됐나? 4, 5년 전쯤에 쉼에 관해서 워크숍을 들은 적이 있어. 라이프 컬러링이라는 브랜드고 그때 내 휴식 레벨이랑 어떤 게 나한테 휴식인가 이런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일단은 나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충전돼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휴식이다. 이렇게 나는 정의를 했었어. 이번에 이거 키워드를 받아서 생각을 다시 조금 해보니까 아직도 휴식이 나한테는 좀 그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닿아 있는 활동을 할 때 다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라이프 컬러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덧붙여 줄 수 있을까? 워크샵이나 아니면 툴킷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휴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브랜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휴식이라는 것이 정말 뭐 늘어지게 쉰다, 몸이 편안하게 쉰다 이런 게 아니라 각자에게 휴식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쉬는 게 나한테 꼭 맞는 일인지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사실 자아탐구에 좀 가까운 브랜드라고 나는 느껴. 맞아. 지금 방금 은명이 말했던 라이프 컬러링에서 제공하는 약간 메인 워크숍일걸? 휴식 수집과 보드게임인가? 내가 이걸 했던 적이 있어. 근데 맞아. 그걸 2년 전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거 하면서 이런 모습을 내가 휴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 전까지는 사실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다가 이거 하면서 처음으로 좀
싶어보게 된 거야. 음.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변하잖아. 그 2년 전 버전의 나는 되게 생산적인 어떤 것이 있었을 때 좀 알찬 휴식이라고 느꼈던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무언가를 인풋을 계속 넣거나 그거를 약간 아웃풋까지 만들거나 뭔가 내가 알차게 무언가를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의미 있는 휴식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 그냥 늘어지게 누워있고 자고 뭔가 이렇게 넷플릭스 탐방하고 막 이런 거를 하면 기분이 계속 안 좋은 거야. 뭔가 쉬었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잉여의 시간만 보냈다는 맞아. 생각이 너무 들어서 뭐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 맞긴 맞는데 그게 나한테 잘 맞는 휴식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 2년 전의 버전은 약간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어. 근데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조금 변한 게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뭔가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요즘은 어쨌든 내가 그 여가의 시간이랄까?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시간이 좀 많은 상태잖아. 뭐 일도 중간중간 하지만. 근데 그랬을 때 어디에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어떤 뭐 루틴, 뭐 리추얼 이런 거에 강박을 가져본 적은 없거든? 막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생각보다 규칙적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능하면 막 홈트를 1시간씩 해. 그리고 뭐 점심은 약속이 없는 한 집에서 대충 건강하게 해 먹어. 그리고 뭐 일이 있으면 일을 하러 나가고 일이 없으면 그냥 서울의 예쁜 것들 보러 다니고 그러고 나서 친구 만날 일 있으면 친구 만나고 대체로 평일 저녁에 시간들이 나니까 저녁에 뭐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 이제 누워서 뭐 책을 읽든 뭐 유튜브를 보든 그런 컨텐츠 서핑을 엄청 몇 시간 동안 하다가 잠에 드는 이게 디폴트?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일상이더라고.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대로 못 쉬고 있다. 뭐 불안하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일상을 산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좀 잘 맞는 밸런스를 지금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는 해. 그래가지고 몸쓰기 크게 말했을 때 아니면은 뭐 컨텐츠 보기 정도인 것 같아. 내가 뭔가 여가 시간이라고 느꼈을 때 많이 하는 거 아니면 진짜 외부에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이런 게 영감 수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가서 맛있는 커피 한 잔 이런 거 하러 나가는 거 했던 것 같아. 오히려 옛날에는 취미도 엄청 여러 개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막 나 이게 취미야 라고 말할 법한 거는 딱히 안 하는 것 같고 그것도 좀 신기한 변화야. 뭐라고 해야 될까? 옛날에 막 예를 들면 드럼을 한 2년 쳤어. 그럼 드럼을 그만두면 그걸 대체할 만한 뭐 다른 걸 또 해.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취미의 구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배정된 에너지를 계속 돌렸었던 것 같거든. 근데 그 강박도 없어졌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면 되고. 이런 느낌? 나도 비슷한 것 같아. 나도 한창 무용 배울 때는 무용 취미라고 얘기하고 무용하는 시간 항상 빼놨는데 그거 안 하면 또 다른 거 채우고 그랬던 것 같아. 지금은 안 채워. 그지? 왜 이렇게 됐지?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거 생각해보면 그냥 친구들 만나기? 친구들 만나서 뭔가 엄청나게 가깝지 않은데 조금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서 좀 이런 어떤 인간관계를 넓혀보는 일도 하고 뭐 그냥 정말 맨날 만나는 친구들 만나서 정말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냥 웃기기만 한 얘기 이런 것도 하고 그냥 그런 무용한 잡담하기? 이런 것 오히려 많이 하는 것 같아. 필요하지. 나는 아직 그 구자가 나한테 있는 것 같아. 취미 구자.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난 아직 못 놓은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못 놓은 것도 있고 이게 나한테 너무 필요한 휴식이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반반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춤추는 거가 나한테는 활기를 주는 시간이어서 그 처음에는 잠깐 쉴까 생각도 했다가 잠깐 쉬어보니까 방학하고 이러면서 쉬어보니까 내가 또 너무 처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하게 됐던 것 같고 뭐 주아가 말한 것처럼 악기 취미도 잠깐 멈췄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는데 이거는 좀 고민이야. 계속 할지? 내가 할지 아니면 놓을지. 그래서 요즘 10시간에 뭔가 하는 건 많거든? 친구들 만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뭐 그 외에 취미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러니까 할 게 많은데 거기서 약간 선택과 집중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외주 일을 받기 시작한 지 한 그래도 1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일이 좀 바쁘거나 몰릴 때는 대기 상태가 맞아.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총을 땅 쏘면 이렇게 달려나가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긴장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비어있는 시간이어도 완전히 비어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진 않는? 텐션이 좀 있는 느낌이다. 근데 원래 회사 다닐 때도 이 텐션이 좀 있었는데, 근데 퇴사하고 나서는 좀 많이 그래도 사라졌었거든. 근데 다시 또 뭔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면서 아, 이거를 어떻게 좀 조절을 하면 좋을까, 그것도 좀 고민이었어. 회사 다닐 땐 퇴근 이후에도 그 텐션이 있었다는 거야? 모든 PM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보통 나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슈가 터졌어 저녁에. 그러면 사실 난 그거 바로 대응해야 어쨌든 프로젝트가 잘 맞아. 갈 수 있게끔 그치, 그치. 하는 역할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긴장감은 늘 있었는데 뭐 요즘 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근데 사실 근데 그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요구하는 것도 아니거든. 바로 확인을 원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확인을 요청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그 긴장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대기 상태가 되는 게.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슬랙 쓰는 회사들 다닐 때는 늘 슬랙 봤어. 밤 맞아. 10시, 11시에도 슬랙 그러니까. 보고. 그래서 되게 의식적으로 안 들어가는 연습을 따로 했던 것 같아. 그 긴장을 끊으려고. 안 그러면 내가 힘들어가지고 한 24시간 막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맞아. 우리가 했던 일들이 되게 빠른 대응과 그리고 변수 속에 있을 법한 일들이 맞아. 많아서 그냥 단순히 내가 했던 일을 오늘 끝내고 내일 이어서 할 수 있는 종류의 일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 휴식이 본격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계기나 시기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나도 지금 두 사람이 말한 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일할 때 굉장히 내가 버닝하는 타입이잖아? 너무 진정성 인간으로서 뭐 적당히 조건 맞는 일 잘 못하고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아서 굉장히 헤매고 그런 뭐 조직 문화, 뭐 직무, 사람, 뭐 환경 이런 거 전부 다 그거를 되게 어려운 것 알면서도 그렇게 찾아 헤매고 그걸 찾으면은 엄청 몰입해서 나의 A부터 Z까지 다 쏟아놓고 일을 하는 편이어서 뭔가 필연적으로 번아웃이 잘 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나를 많이 두었던 것 같거든. 왜냐면은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사랑하라고 안 했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안 했는데 그게 내가 한 거지, 자발적으로. 근데 아마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랑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성취 강박이나 인정 욕구나 뭔가 뭐 진정성이나 그리고 막 아이디어를 엄청 발산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일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의 조합이 쉽게 그 번아웃으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레시피인 것 같아. 레시피. 아주 최적의 레시피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실제 나의 성향이 불안도가 되게 높은 사람인데 여기까지 이제 합쳐지니까 환장 파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누구의 어떤 압박도 없이 그냥 내 일을 사랑하고 잘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혹은 사랑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맡은 바 일을 잘 해내고 싶었을 뿐이지만, 그냥 그거를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밀어넣고 막 하고, 막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고 할 만한 거를 그렇게까지 하는 나의 약간 취해. 그러니까 그 모습에 취해서 한다는 건 아니다. 근데 그냥 결과적으로 취해져. 맞아, 약간 그 총체적 이상한- 난도인 것 같은데. 맞아. 이상한 도파민이 있어. 맞아. 일이 되게 그 도파민을 가장 크게 충족해주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어떤 또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엄청 버닝하고 이 쳇바퀴를 미친 듯이 굴리다가 어쨌든 지금 좀 길게 휴식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쳇바퀴 안에 있을 때도 이게 문제라는 감각은 있었거든.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해도 당장 끊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거리감을 두고 나니까 아 진짜 문제이긴 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런 방식으로는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도 요즘 진짜 많이 해. 그 번아웃의 굴레에 있으면서
약간 감기처럼 때 되면 번아웃이 왔던 것 같거든? 뭐 1년에 한 번 왔던 게 6개월에 한 번. 점점 주기도 짧아지고 회복 탄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조금 쉬고 돌아오면 됐는데 막 일주일을 쉬어도 계속 텐션이 바닥이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이게 다 공감할 텐데 이게 일하기 싫다가 일이 싫다는 아니거든? 맞아. 뭔지 알지? 응. 그냥 일은 또 하면 해. 응. 뭐 어떤 부분 재미도 있어, 여전히. 근데 그냥 일하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이 복잡한 마음 때문에 막, 지겨워. 맨날 이러면서. 지겨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불건강하다는 거를 사실은 그때도 깨달았고, 지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내가 다시 어떤 그 굴레 안으로 들어갈 법한 일을 하더라도, 이 평형 감각? 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도파민이 터지지 않는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맞아.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도파민이 터졌는지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약간 나는 내가 일을 선택할 때 여러 기준이 있는데 재밌어야 되거든? 근데 그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때마다 다를 수 있고. 근데 약간 일이 다루고 있는 주제랄까? 소재랄까? 그런 게 좀 재밌으면 좋고. 그리고 나는 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 팀이 되어서 같이 달린다. 이런 느낌도 되게 좋고. 맞아. 무지 못하지. 우정 머리를 부여잡으며. 그리고 그 팀이 목표했던 어떤 목표치? 성과를 내고 싶은 그 목표치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달성했을 때. 혹은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달성했을 때. 그때 어떤 성취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 사실 한 명이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보통 팀이 하는 일이 되는데 그냥 어쨌든 이걸 우리가 했어? 약간 이런 느낌도 가끔 들고. 물론 망할 때도 있지만. 망하면 또 막 너무 보기 싫으면서 다음엔 또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일과 관련돼서는 주아랑 좀 비슷한 타입인데, 내가 해도 될까? 아니면, 이거 좀 기다렸다가 할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서, 하고 싶네? 해야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 뭔가 늘 하고 있거든. 일이 아닌데 사실 일처럼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이 우리의 TMT 타운도 취미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일에 가까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문제가 있다면 운동편에서 내가 짧게 얘기했는데 나는 배터리가 작은 사람이라 빨리 방전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력이 약해서 잘 쉬고 충전을 하고 회복을 해야 그 다음에 본업이 있을 때 회사에서 일을 잘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늘상 배터리를 용량을 초과해서 살게 되는 일이 있더라고. 그리고 나도 주아처럼 뭔가 할 때 완전히 몰입해서 확 빠져서 하니까 정신적으로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그걸 못 버텨서 뭐 몸이 아파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휴식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늘상 했는데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건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뭐가 정말 잘 충전하는 쉼인가? 근데 사실 회사 갔다가 집에 오면은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잖아. 맞아. 나도 불안이랑 긴장이 높은 사람이고 특히나 어떤 특정한 조직에 내가 잘 안 맞는다고 느끼면 그 조직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내내 불안을 좀 달고 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잘 때마다 이를 꽉 물고 잔다거나 아니면 낮에 회사에 있을 때 숨을 너무 참거나 너무 얕게 쉬거나 해서 다른 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 잘 쉬는 거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뭐 실천이랄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좀 특정한 시기에는 쉼을 잘 하려고 그것조차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 잘 쉬려고. 잘 쉬려고. 맞아. 막 유튜브 보고 이렇게 쉬지 말고 나 좀 잘 쉬어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뭐 전시 보고 뭐 이런 건가? 그럼 또 전시가 휴식인 것 같으니까 주말마다 나가 막 피곤해 죽겠는데 나가서 뭐 봐. 보고 나면 또 뭐 써야 되잖아. 그래. 리뷰 또 써. 또 힘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2배로 좀 고통이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고 옛날에 나 엔잡 실험 할 때 회사 2개 겸직했었는데 2군데에서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 둘 다 해서.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 나는 둘 다 핸들링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려고 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뭘 잘하는 거지? 막 이렇게 해도 됐었던 건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 그래서 그 인사이드 아웃 2에 불안이가 계기판 잡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지막 씬 있잖아.
나는 그런 상태로 그 겸직하는 거의 1년 가까이를 살았던 것 같아. 그때 잘 휴식해야지 이거를 또 엄청 매달렸던 것 같고, 그때 공교롭게도 내가 명상회사를 다닐 때라서 명상이 원래는 나의 취미였는데 또 일이 되니까 어려운 지점이 생기긴 하더라고. 그치. 그럴 것 같아. 어렵지. 그때는 명상이 잘 안 됐어. 좋아해서 더 어려운 것들이 또 있잖아.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바뀐 것 같아. 그래? 나는 조금 그렇게 느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나, 일을 즐기는 나, 뭐 일을 사랑하는 나, 뭐 등등등을 되게 SNS 같은데 좀 자랑하고 전시하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비슷한 루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본 것 같거든. 그렇게 갓생 사는 사람들을. 근데 요즘 많이 확 줄은 것 같다? 그 실제로 여전히 똑같이 사시는데 그거를 많이 안 올리는 걸 수도 있고 그게 더 이상 뭔가 보여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카테고리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올리는 카테고리가 음. 초반엔 일이었다가 음. 지금은 좀 더 삶으로 확장된 것 같기도 같기도 해. 하고 좀 시선이 많이 바뀐 것 같아. 나도 그렇지만 내 주위에 이거에 비슷한 아젠다에 공명하는 친구들이 약간 단체로 뭐 신내림 받은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진짜야 막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일 적당히 해 막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다 깨달아 버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정반합이 있잖아 세상에. 그래서 와. 지금 반으로 간 거야. 그래 아닌가 그럴 지금 수 합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뉴진스인 지금 거야.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래서 확실히 한 2년 전이랑 또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좀 전체적으로 달라졌다? 라는 생각은 들어. 물론 다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보면은 존재는 하겠지만 그냥 대충 봤을 때?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레이더로 보고 있나? 그럴 수도 있지. 주변에 많을 것 같아. 원래 우리 주변에 늘 갓생 사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갓생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 나도 갓생 살아야지. 우리도 엄청 열심히 살다가 다들 나가 떨어지고, 아, 이제 못하겠다. 됐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 똑같은 거지. 아,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된 거 아닐까? 모르겠네. 그래. 사람이 그게 지속 가능할 수 없으니까, 그 방식이 사실. 다 갈아 넣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 신기했어. 뭔가 이게 딱 한 날 한시에 된 건 아니지만, 적당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보고, 사회 현상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어. 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다, 사회적으로. 그지? 어느 순간 막 막 퇴근 후에 나도 막 약간 자기 개발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줄었잖아. 맞아. 확실히 많이 준 것 같긴 하다. 맞아. 그게 약간 돌풍이던 때가 있었거든. 있었지. 그런 키워드로 또 막 프로그램 만들고. 나답게 일하기 이런 거. 아. 일 효율화하기, 뭐 구조짜기, 노션 배우고 이런 거 맞아. 한참 트렌드였을 때. 실제 스킬도 배우고. 맞아.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 마인드 일을. 맞아. 세팅 뭐 이런 거. 맞아. 그런 것도 진짜 많이 있었잖아. 일을 막 즐겨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 치여서 사실상 번아웃인데 번아웃임조차 인정을 안 해주는 스스로. 나도 그랬던 때가 있는 것 같거든. 번아웃이라기엔 좀 한계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일을 누구나 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번아웃 자격조차 안 주는 거야 나한테. 맞아. 그런 상태라고 느끼는 게 너무 자기 연민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긴 해. 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휴식의 종류도 그렇지만 휴식 자체에 대한 개념을 좀 덜 갖고 사는 것 같아. 맞아. 나도 뭔가 어쨌든 막 모든 걸 사회 탓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 대체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불편함? 문제들은 사실 사회 구조에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 예를 들면 내 요즘 읽는 책들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젊은 청년들, 특히 약간 여성 청년들에게는 일이라는 무게가 그냥 단순히 노동 혹은 돈벌이 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자아실현이나 뭐 어떤 인간관계, 뭐 독립 이런 너무나도 다양한 주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랑 딱 붙어 있는 주제로 기능을 해가지고 여기에 목숨 걸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이거를 놔버리면 그걸 받쳐줄 안전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개인이 삶을 계속 책임지는 방식이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석적인 글이나 책이 진짜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읽을 때마다 되게 많이 맞지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거를 문제점을 인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회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여전히 그 문제는 존재하는 거잖아. 내가 나의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원하는 만큼 만들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현실은 똑같은데 약간 그 단계를 지나고 어느 정도 시야가 트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물음표도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기본소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한테 어떤 되게 넓은 포용력을 가진 사회도 사실 아니고 그런 거를 한쪽도 알고 또 그렇지 않은 사실도 알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넣은 상태로 더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지. 다음 선택에 어디까지를 고려하고 어디까지는 내가 막아줘야 하지? 막 이런 생각도 계속 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시간 강박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뭔가 한 시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맞아. 뭐 가득 채워서 뭐 다 생산해내야 되고 아니면 적어도 뭐 의미가 있어야 되고 맞아. 낭비되는 거 하나 없이 뭔가 알뜰하게 시간을 써야 돼. 이런 게 조금씩 다들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나는 저번에 좀 길게 쉬었을 때 그 휴식 내지는 그 갭이어의 시간 혹은 내 스스로 그때 번아웃이라고 정체화했는데 번아웃 자체를 컨텐츠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때 뉴스레터 했던 그때? 맞아. 그때 그래서 미쳐가지고 내가 번아웃인 걸 깨닫고 번아웃에 관련된 글을 써야겠다고 뉴스레터를 열었어. 대단하다 진짜. 아니 아팠던 거지. 아팠던 거죠. 눈물 나.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 상담을 되게 열심히 다니던 때였는데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제 번아웃인 거 인정했고 그래서 뉴스레터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약간 말이 없으시고 할 말 잃지. 그래서 얘 어쩌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이제 이런 막 대화를 통해서 그게 진짜로 너가 어떤 준비가 되고 이런 걸로 소화시키고 싶은 뭐 이런 게 있었냐 아니면 또 어떠한 불안과 강박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생산적인 무엇을 남기고 싶어서 그랬냐 했는데 후자인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사실 자기는 지금 단계에서 그거를 불어 뱉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었거든. 근데 맞다고 생각했어. 내가 또 너무 단편적으로 그렇게 갔던 게 계속 지금 딱 은용이 말한 것처럼 이 빈 시간도 그렇게 비어있지 않답니다? 라고 계속 누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세상에 내가 소리치는 기분인 거야. 이게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읽어준다고 해가지고 늘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그걸 그냥 내가 했음만으로도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보여져야만이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더 우선되는 게 너무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고 나도 약간 비슷하게 다 기록해야 되나? 맞아. 그런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 휴식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구나. 맞아. 그것도 되게 갑자기 생각이 많이 드네. 근데 나는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시간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일이고 그렇지. 일을 할 때 그 시간이 만족스러워야 이후에 저녁 시간도 더 잘 보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맞아, 공감. 맞아. 결국 같은 본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일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뭐 인간관계가 별로거나 해서 에너지에 가진 것을 많이 써버리면 잉여 에너지가 없잖아. 그 상황에서 뭐 운동을 하고 밥을 해먹고 완전 불가능하지. 그치, 맞아. 근데 뭔가 퇴근 이후의 시간을 더 잘 보내려고 일을 하는 시간에서의 텐션을 아예 또 떨어뜨리는 거는 또 그 나름의 또 손해이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뭐 여행에서 뭐 모든 일이 다 좋은 건 아닌 것처럼 이래서도 모든 게 다 안 좋진 않잖아. 보람도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텐션을 다 떨어뜨리면은 퇴근 이후의 시간이 아무리 즐거울지언정 맞아. 전체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또 좋은 일인가? 그것도 사실 아리송하게 되는 것 같긴 해. 맞아. 그 이야기의 좀 핵심? 본질은 일하는 나와 일하지 않는 나가 되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퇴근 이후의 나가 진짜야. 그러면 일하는 나랑 퇴근 이후의 나는 완전 다른 자아잖아. 두 개를 가지고 살면 엄청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멀티버스를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시간선 안에서 이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몸 하나로 사는데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나?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분리할 수 없는데. 없고 그리고 셋 다 굉장히 업다파였잖아.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일과 나를 완벽하게 분리한 음. 사람들은 나는 좀 융합하는 쪽에 좀 더 머리를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우리처럼 너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걸 띄어내지? 를, 이렇게 각자가 맞아. 뭉쳐진 곳에서 더 띄어내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음. 라는 생각도 들었어. 음. 왜냐하면 상담 선생님이 해줬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아직도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거는 나한테 그 얘기를 하셨거든? 그 일과 내가 딱 붙어 있는 걸 100이라고 보고 완전히 떨어진 걸 0이라고 봤을 때 몇인 것 같으세요? 라고 해서 내가 120이요. 이랬어. 그런 것 같대. 그리고 많은 일잘러 혹은 일에 몰두하는 여성들이 그렇대. 그래가지고 왜 주식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절대 자아를 한 바구니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 왜냐면은 분명히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일에서 얻고자 하는 가치, 얻고 있는 좋은 것들이 되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어떤 한 바구니 넣어버리면 하나가 깨지면 와르르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뭔가 퇴사를 하거나 일터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냥 그것만 단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모든 게 너무 괴로워지는 거야.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되게 궁극적으로는 나한테도 안 좋지만 나머지를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못 살린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 그래서 그게 딱딱 뭐 이렇게 무자르듯이 성취감은 여기서 뭐 이런 재미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딱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나의 그런 가치적인 부분을 뭐 인간관계도 좀 분리해서 넣고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진짜 돈 버는 일과 취미랑 뭐 내지는 사이드 프로젝트랑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일부러 분산 투자를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잘 되는 거랑 별개로. 그래도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으니까 나에게 맞는 휴식의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러면 현재 지금 버전의 나는 무엇을 휴식이라고 생각할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아까 잠깐 얘기한 라이프 컬러링 워크숍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내가 그때 엄청 또 열심히 그거 5주차짜리 워크숍인가? 근데 주차별로 후기 다 쓰고 마지막에 마무리로 막 또 이만한 리뷰를 썼더라고. 그래서 아까 그거를 다시 찾아봤는데 아, 대단해. 지금 이렇게 또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때 그 워크숍 이름이 휴식 박사 과정이었거든. 휴식 박사가 되어보자. 그래서 논문 컨셉으로 쓴 긴 글이 브런치 올라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 하면서 리스트를 만든 게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휴식의 레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레벨 1의 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잘 하진 못하지만 되게 깊은 휴식을 주거나 아니면 큰 만족감을 주는 휴식이 레벨 4 이런 식으로 레벨을 4단계로 나눠서 썼었어. 그래서 예를 들면 1단계는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고 즉각적으로 환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쉼인 거야. 차를 끓여 마시거나 또 밀랍초에 불을 붙인다거나 이런 쉼이 있고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혼자보다는 누군가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여행 같은 거 그리고 정서적인 교감의 순간을 나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레벨의 휴식으로 뒀는데, 친구나 애인을 만났을 때 아니면 가족들이랑 어떤 특별하게 탁 통하는 순간을 느꼈을 때, 아, 이것도 휴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조금 만들었었고, 1월에 와리네에서 호흡 관련한 명상 코스 들으면서 잘 먹고 있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뭐 이런 거 기록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 하면서 동시에 휴식을 잘 하고 있나를 체크를 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휴식은 나를 충전시킨다기보다는 나의 불안과 긴장을 얼마나 잘 이완시킬 수 있나가 핵심이었어.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이완시킬 수 있나를 좀 탐구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휴식의 의미나 아니면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활동들이 좀 변했던 것 같아. 진짜 박사님이네. 약간 다음에 말하기가 숙연해졌어. 고맙습니다. 나는 아까 주아가 그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 자아도 나눠서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사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떨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지 지금 시간에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약간 이런
기준들도 되게 다양하게 생기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음. 근데 이게 너무 한 바구니에 뭉뚱그려져서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되게 모호해지는 것 같아. 뭔가가 나의 전부가 돼버리면.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것 말고는 나를 지금 환기시켜주거나 쉬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맞아. 얘가 너무 나한테 맞아. 중요하니까. 음.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연애가 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래서 나도 나의 이런저런 것들을 좀 늘어뜨려 놓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나는 춤을 추면서 활기를 얻는 애구나. 이쪽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또 휴식이 되는 애가 있구나. 또 이럴 때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 같고, 그게 뭐 단순히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방법들을 취사 선택하면서 하는 느낌? 되게 건강하다. 그러니까 그게 잘 그렇게 본인에게 워킹하는 휴식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아. 다양한 방식으로. 나는 무언가를 충만하게 느끼고 즐기는 감각이 있으면 그걸 휴식이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옛날에는 누가 봐도 인사이트 같은 거, 그 인풋을 넣는 거, 그거는 그게 되게 확 바로 충전된 느낌이 들잖아. 강렬하지.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을 바로 주니까 그것만이 약간 나에게 있어서 충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기분이나 감정이어도 되니까 뭔가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HP가 충전된다, 이런 느낌이 핵심인 것 같거든, 사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지금 벌써 여름이 됐지만 이번 봄에 제일 많이 했던 거는 한강에서 돗자리 피고 누워있기,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직장인한테 많이 없기는 하지만 뭔가 우리나라 굳은 날씨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맞아. 띄엄띄엄 되게 즐기기 좋은 계절에 같이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랑 그걸 느낀다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충전 방식이었어. 그리고 그게 어떤 남들이 말하는 어떤 인사이트가 아닌 좀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 맞아. 맞아. 오히려 그런 인사이트는 각오하고 가는 거잖아. 음. 뭐 저거를 한번 넣어보러 간다, 이런 느낌인데 그냥 이 시간 보내고 나니까 뭔가 충전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다 라고 많이 생각했고, 이게 나한테 되게 효과가 좋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어. 그리고 내가 상반기 끝나고 친구랑 같이 상반기 회고를 했는데, 회고의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이번에 했던 회고 방식은 아예 1월 1일부터 뭐 6월 30일까지 그 정말 데이 캘린더 있잖아. 그래서 그 180 며칠에 대한 엑셀 칸을 켜놓고, 와. 엑셀? 와. 아니 그 엑셀, 대단한 엑셀이 아니고 그냥 표를 켜놓고 거기다가 1월 1일에 뭐 했지, 1월 2일에 뭐 했지, 이거를 써보는 거야. 와, 너무나 대단하다. 대단한데? 근데 그거 여러분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한 4시간이면 해요. 4시간이요? 아니,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근데 이거 되게 재밌었어. 네, 알려줄게. 그래서 그거에 대충 캘린더를 보면 내가 뭐 했는지 나오잖아. 맞아. 일을 하면 뭐 일했다 일 수도 있고, 일 이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수도 있지. 데이트했다, 친구 만났다, 이런 거. 근데 그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보통 빼고 좀 특별한 내가 이날을 이걸로 기억하겠어 하는 걸 적고, 사람이 돼도 괜찮고 이벤트가 돼도 괜찮으니까 그거 한 개에서 진짜 너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럼 2개 정도만 써. 근데 쓰고 나서 그거를 라벨링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랑, 뭐 내지는 뭐 배움, 취미, 이런 식으로 자기 그 라벨도 자기가 정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한번 라벨링 한 거를 분포도를 봐. 그럼 내가 이 상반기 동안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썼는지가 보이거든. 나는 크게 2가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뭐 하나는 이제 내가 어디에 시간을 진짜 많이 썼구나 라는 거랑, 2번째는 공백의 시간이 없는 거야. 정말 아무도 안 만나거나 아무것도 없는 날이 없는 거야. 근데 저 백수잖아요. 너무 놀랍게도 아무리 백수가 과로사 한다지만 도대체 한 달을 다 러닝 시키는 거야, 내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이라는 게 한 개도 없구나, 나는.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2월에 진짜 바빴는데 싶었던 날은 다 차있는 게 막 99% 이래. 캘린더가. 그러니까 그 캘린더에 적혀져 있지 않은 건 막 다 앨범 같은 거 보고 내 이날 뭐 있지? 막 이걸 다 찾으면 대충 넣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내가 진짜 이 빈 공간이 한 개도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지. 근데 내가, 비교적 4월은 좀 적당히 밸런스가 맞았는데? 해서 보면은,
빈 공간이 좀 있어. 음. 그래서 가동률이 한 80% 정도? 80에서 그래도 85%? 80이야. 아, 좀 사람마다 레벨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80에서 85% 정도 가동됐을 때가 제일 밸런스가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 한 달에 10에서 15%의 빈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 같은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좋다. 괜찮다. 괜찮은 방법 같아. 그러면 빼줄 수 있잖아. 내가 한 달에 그래도 그치, 그치. 이만큼을 빈칸을 만들어야 미리 내가. 블락해놓을 수도 있고. 어. 그래서 뭐 대충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뭐 한 달에 4일 정도는 이렇게 풀 블락킹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거를 뭐 모든 주말을 하기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퇴근을 해야 된다. 그럼 퇴근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같은 걸 미리 박아놔. 그리고 그날은 사실 선약인 거지, 나와의. 그냥 그런 식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그래서 나의 베스트 가동률을 만들어 두는. 그것도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생각했어. 아, 재밌다, 이거. 휴식 시간 빼놓는 거 나는 그것도 나 가끔 해. 난 배터리가 작으니까 미리 빼놓거든. 그냥 내가 내 거 블로킹 해놔. 약속 잡지 마 이렇게 해서 블락해놔. 왜 그게 지켜져? 빼는 날도 있어. 물론 어. 뭐 이렇게 약속을 잡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늘 빼놨는데 뭐 애인 보고 싶으면 애인 보러 가고 이런 날도 있는데 그래도 좀 지켜보려고 해. 그래야 내가 내 몸을 지키면서 살 수 있기 맞아. 때문에 근데 결국 그거를 미리 세팅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 삶의 주도권을 좀 갖는 일인 것 같긴 해. 맞아. 시간을 내 걸로 좀 쓴다는 감각이 있어. 특히나 이제 회사를 다니면 시간을 저당 잡히는 맞아. 이만한 덩어리가 나한테 있는 거니까 맞아. 그거 말고 내가 요만큼은 쓸 수 있어라고 확보해 놓는 느낌? 그런 게 또 좋기도 해. 사실 다 내 건데. 맞아. 왜 나는 준 거 같냐? 맞아. 맞아. 아유, 정말. 뭔가 빌어가지고 얻어온 것처럼. 내 시간인데. 제 거거든요. 돈 받으면서 준 거지. 웃기다. 아, 웃기다. 오늘 휴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아, 생각보다 휴식의 얘기만 딱 하지 않고, 이렇게 엮여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서 난 되게 좋았거든? 은용이랑 우정은 어땠는지 궁금해. 나도 펼쳐놓고 얘기를 해서 되게 재밌었는데 말이 술술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 녹음할 때 키워드나 구절 정도로 각자 준비를 하긴 하잖아. 맞아. 근데 그거 준비한 얘기도 다 하고 준비하지 않은 다른 격가지 얘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맥락 안에서 탁 이루어진 것 같아서 오늘 뭔가 왁구가 잘 맞는데? 이러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치? 되게 재밌으면서도 이게 듣는 사람들한테도 흥미롭겠다. 그게 느껴지니까 좀 뿌듯했어, 오늘은. 우리 합이 맞아가고 있나 봐. 내가 확실히 편한 주제 같아. 나 오늘 좀 편하지 않았어? 오늘 말 되게 편하게 하는데. 지금 쓰지도 않으셨는데, 근데- 아주 술술. 오늘 제가 바빠서 키워드를 많이 못 썼는데 근데 나는 오늘 이 주한의 집도 한몫하는 것 같아. 다음에도 주한의 집에서 하자. 아, 우리 집 좀 잘 나와? 이 소파가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아까 녹음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집에 왔을 때 차라리 그냥 침대 위에서 같이 앉아서 녹음을 할까? 좌석이 문제인가? 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웃기다.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제도 너무 편안한 주제였는데, 뭔가 이 자세랑 그냥 이게 너무 편하니까 더 편하게 얘기를 한 것 같네. 오늘 좀 편한 것 같아.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치. 이런 걸 좀 많이 해봐야겠다. 잘 된다. 편집장의 고민이 오늘도. 자, 그러면 2주의 샤이닝 모먼트를 좀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은용의 모먼트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휴, 긴 얘기가 되겠군요. 아니에요. 마음껏 나누어주세요. 일단 2주의 샤이닝 모먼트 아주 따끈따끈한 걸 가지고 왔는데 이번 달을 기점으로 이제 담당하던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런칭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지난주 수요일이었나? 그때쯤이 딱 1년 되는 날이었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 1년을 기념해서 뭔가를 해볼까 하다가 그동안은 뭐 트레발이나 네플륨 것처럼 어떤 한 주제의 클럽을 결제해서 그것만 듣는 다회차 모임의 모델로만 만들다가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쿠폰제처럼 쓸 수 있는 정액제 멤버십을 한번 런칭해봤거든. 그래서 그 구성이랑 프로그램 짜는 거랑 누구를 불러서 뭘 할까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세팅을 해서 20명 정원을 다 팔았고 진행도 다 했고 연사도 엄청 라인업을 잘 세워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번역가님도 모셔보고 잘 나가는 영화 기자님들도 모셔보고 했는데 그런 행사를 이제 다 끝내고 마지막 피날레로 지난주 토요일에 홈커밍데이 파티를 열어서 1년 동안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왔던 멤버들 이제 다 초대해가지고 호스트님들이랑 파티도 성대하게 열고 해서 행사를 다 끝냈어. 근데 사람들이 기존에 했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도 좀 되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는 거야. 다음에 또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다. 만족도 조사도 엄청 높게 점수 주시고 이래가지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홈커밍데이 때 이제 문 닫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가는 거야. 다들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떠나질 못하고 막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면서 그룹별로 막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시고 너무 아쉽다고 막 하는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오히려 어리둥절하더라고. 이렇게까지 좋아해준다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왔고 진짜 좋아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나는 사실은 그 1년 동안 고군분투를 진짜 많이 했거든. 이 두 친구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뭐 내가 되게 성에 차게 해볼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아니었고 그런 환경에서 뚫고 나가서 내가 막 따오고 이런 에너지를 보이기도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2번의 장례가 있었는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정말 막바로 나가는 날도 있었어서 그런 때는 되게 현타를 많이 맞았었거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나? 내 가족이 떠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지치는 순간이 많아서 나는 이런 에너지가 사람들한테도 좀 티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오히려 내가 진행했던 어떤 회차가 끝나고 다들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할 때 나랑 항상 클럽을 같이 하던 우리 원년 멤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은 좋아하는 영화가 생기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분인데 한 영화를 여러 번 보면 그 감독의 의도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숨겨져 있던 어떤 구조가 눈에 보이거나 해서 스토리를 따라가기보다는 감독의 눈으로 그 영화를 보게 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내 모임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그 클럽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짜려고 했는지 어떤 의도로 그런 회차가 배치가 됐는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해 주는데 이 얘기를 들은 지가 이제 한 2주 정도 됐는데 이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참 오래 남아가지고, 아,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나는 그렇게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해주는 거는 진짜 감사한 일이다. 툴툴대기도 많이 툴툴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예 보람이 없는 일은 아니었구나. 그런 게 남아서 엄청 좋았어. 그래서 끝날 때 이제 다, 막 우주님 모임 또 열어주고, 뭐 기획 있으면 자기 또 갈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주고, 선물도 따로 챙겨준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조금 오래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샤이닝 모먼트를 가져와봤어. 근데 뭐 개인적으로 우주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높으니까 뭐 본인 기준에선 그렇게까지는 뭐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유, 어떻게 그랬겠어요. 맞아. 당신이 열심히 했겠지. 열심히 했어. 그거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알았으니까 이렇게 만족하고 이런 얘기도 해주고 했다고 생각해. 너무 진심이 또 느껴졌다고 생각해. 나는 고맙습니다. 이 내용 보면서 그 샤이니 모먼트를 미리 써서 공유를 해주잖아. 어떤 내용을 공유할지. 이거 내용을 보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막 좋은 거야.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는 거를 너무 아니까. 근데 이걸 또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또 감사하면서도 은영이 열심히 잘했다 싶고 막. 바로 여러분 이게 이 일의 도파민입니다. 맞아.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근데 이 일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실제로 은영 너무 진정성 있게 잘 한 거 알고 있고 그렇게 서포트가 많지 않았던 환경이었는데도
그 와중에 최선을 계속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결과도 나오는 거고. 너무 우리도 다 뿌듯한 모먼트다. 엄지 2개. 고맙습니다, 선생님. 나도 그렇게 훈훈하게 은용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